둑 건설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간척공사 현장에서 조선시대에 사용된 보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그마한 돌을 갖다 놓으면 파도에 다 떠내려가기 때문에 크게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갖다 놓으면 안정되고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쌀이로도 만들고 그다음에 어떤 다른 방법을 새끼로도 만들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이게 철사로 만든 돌망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둑의 기초를 쌓는 데 사용하는 돌망태. 조선시대의 기술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 둑을 쌓는 데 있어 가장 큰 관건은 바닷물로부터 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시 어떤 방법이 사용됐는지 알려주는 기록이 있다. 목민심서엔 둑을 쌓는 방법에 대한 정약용의 생각이 담겨 있다. 정약용은 조수가 들어오는 입구에 한대를 쌓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 한대란 무엇일까? 정약용은 한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한대는 삼각대인데 그 일각으로 직접 조수의 충돌을 받는다. 조수가 다른 모서리에 부딪히면 그 힘은 좌우로 나뉘어 두 날개처럼 가로로 달린다. 그리고 이 한대의 기초에는 2,000근, 즉 900kg이 넘는 큰 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약용은 한대를 세우는 데에 거중기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정약용이 고안한 이 거중기는 여러 개의 지렛대를 이용해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도록 한 오늘날의 기중기와 같은 장치다. 실제로 이 거중기는 수원성을 쌓는 데에 큰 힘을 발휘했다. 정약용의 기록을 토대로 한대를 복원해보자. 조수의 유세가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갈라지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쪽으로 갈라짐으로써 그 한대 뒤쪽에 강한 그러한 풍랑에 의한 유속을 받지 않도록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대 주변에는 유속이 감쇄가 되어가지고 퇴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대 주변에 깊은 영이 일부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속을 갖다가 분산시킴으로써 제방이 직접 받을 수 있는 힘, 파력을 갖다가 줄이도록 이렇게 한 공법으로. 조선시대의 둑에는 한대뿐 아니라 또 하나의 독특한 구조물이 있었다. 강화도 송가평 둑에 남아있는 이 돌담이 그것이다. 마치 둑에 난 뿔처럼 직각으로 쌓은 이 돌담을 현대에는 그로인이라 부른다. 그로인을 세우면 파도에 둑이 쉽게 내려가지 않을 뿐 아니라 그로인 안쪽으로 퇴적이 이루어져 둑이 더욱 안전해지는 것이다. 전방에서 진행하는 파도를 갖다가 직접 제방에서 받으면은 헐긴 제방의 경우에는 그게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 전면을 갖다가 돌로서 쌓아서 바람을 갖다가 막는다 하는 그러한 그로인을 우리가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해안선을 따라서 만들어 놓은 그로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그로인 배면에 일반적으로 유속이 감속이 되기 때문에 그게 모래들이 퇴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퇴적이 됨으로써 더욱더 제방의 보호를 갖다가 해주는 그러한 효과를 갖다가 가져다 줍니다.
강화도에 건설된 이 선두포 뚝은 길이가 460m, 높이가 15m나 되는 아주 거대한 뚝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만 거대한 것이 아닙니다. 자, 저 앞을 한번 보시죠.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이 삼각형의 구조물이 바로 한대입니다. 자, 당시 이 제방을 쌓는 데 있어서의 관건은 이 파도로부터 이 제방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저 앞에 보이는 한대입니다. 이 한대를 제방 앞에 쌓음으로 이 파도의 힘을 반으로 나누게 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제방을 다 쌓은 후에는 이 제방 앞에 이 돌을 또 일렬로 이렇게 쌓아두었습니다. 이 과거에는 이것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현재는 이런 공법을 그로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역시 이 파도로부터 이 제방의 흙이 씻겨나가지 않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이미 조선시대부터 이런 공법이 전해져 왔던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것은 이 뚝의 단면도입니다. 이 뚝의 내부를 보면 흙이 차곡차곡 다져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갯벌에 흙을 쌓고 그것이 마른 후에 또 쌓았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갯벌에 흙이 마르면 벽돌처럼 단단해진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주위에는 제방의 흙이 파도에 깎여나가지 않도록 빙 둘러서 또 돌을 쌓았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조선시대의 그 수준 높은 이 토목 기술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강화도에 이 뚝을 다 쌓은 후에는 이 뚝의 안쪽은 농경지로 이용이 됐습니다. 이 강화도의 경지 면적은 4분의 3이 논입니다. 우리나라 섬 중에서 논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제방이 쌓여지기 전에 이곳은 분명 갯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소금기가 굉장히 많은 땅이었을 텐데, 자, 이런 땅에서 어떻게 이 벼가 자랄 수 있었을까요? 제 뒤에 있는 이것은 이 뚝의 수문입니다. 이 선두포 뚝에는 동쪽과 서쪽 두 군데에 이렇게 커다란 수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간척지에서 벼농사를 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수문에 있습니다. 선두포 뚝에 이의 수문이 남아있는지 그 흔적을 찾아보았다. 현재 수로의 한쪽 벽면에 남아있는 이 수문은 일제시대의 것을 옮겨놓은 것이다. 그런데 일제시대의 수문 옆에 조선시대 수문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이 돌을 어떻게 사용했을까?